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려해지시는 분이십니다. 평범한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시는 것을 실제 보여주신 그러하신 분이시죠. 우리 모두의 스폰서님이시고 유도 베스트를 18년 전에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줌 미팅으로 앉아 있을 수 없겠죠. 네, 밀리언 달러 클럽 멤버이시고요. 파운데이션 이그젝티브 3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이신 우리 모두의 스폰서님 박시희 스폰서님 모시겠습니다. 스폰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선아 KTX 성동열차에 합류하신 우리 리더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왼손으로 리더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에게 교육분과에서 리더십을 의뢰해 주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대체 오랜만에 리더십을 부탁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나 많은 리더십의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의 이야기, 아주 평범했던 가정주부였던 사람이 유사나를 만나 18년을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업을 했고 또 성공했다는 단어를 들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아주 평범했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자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유사나를 만났더니요, 제일 먼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성공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오니까 이렇게 성공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네? 뭐지?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그런 총수님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은 성공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일반인이 그 단어를 들으니까 낯설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한테 주어질까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산화를 시작을 하니까 또 어려움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외국 회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제품 외우는 게 다 길고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듣도 보도 못했던 그 단어들이 너무 많이 써져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학벌도 짧고요. 잉글리시 영어 잘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딱 떠졌습니다. 그러니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저한테 묻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유산을 하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요. 자, 저는 어떻게 유산을 만났을까요? 저는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저희 남편 김경수 스폰서님의 건강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고생을 했고요. 그 고생을 하는 과정에 이렇게 유산하라는 정보를 받게 됐고 그 정보를 받아서 스폰서님인 김경수 스폰서님이 제품을 섭취하면서 너무너무 건강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 누구도 스폰서님의 건강을 회복해 주지 못했는데 건강식품이 유산화의 기능식품이 스폰서님을 너무너무 달라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게 제가 유산화를 만나게 된 동기였고요. 저에게 Y였습니다. 리더님들 Y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Y라는 단어는 유산화의 씨앗입니다. 우리 리더님들이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내가 왜 유산화를 하게 됐고 선택했고 나의 유산화 사업의 결정적인 중심 뿌리를 내려주는 씨앗이 Y입니다. 자, 저는 첫 번째 저희 남편의 건강이 최우선이었고 유산화와 꾸준히 한다면 그 가려웠던 부분, 힘들었던 부분들이 다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씨앗을 하나를 딱 심었습니다. 그리고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뿌리를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리더님들. 리더님들 유산화 뿌리를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앞에 정희진 리더님과 구시연 리더님이요. 리더님들이 가려웠던 부분들 속속들이 싹싹싹 싹 긁어주셨어요. 이 두 가지만 잘하셔도 우리 리더님들은 유산 안에 성공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쟁이를 잘 하시면 돼요. 성공한 사람들이 왜 성공하는지를 따라쟁이를 잘 하시면 첫 발을 성공지로 탁 디딜 수 있으세요. 저는 첫 번째 유선화 사업에서 시간을 투자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뭐를 투자하는지를 처음에 몰랐지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부분들이 저에게 산재해 있어요.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죠. 근데 매일매일 제일 중요한 걸 앞으로 빼고 급한 건 뒤로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글쎄 중요한 건 뭐고 급한 건 뭘까? 처음에 혼동스러웠습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랬는데요. 제가 보니까 중요한 게 저에게 유산이었고 급한 것들은 제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 맞아.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급한 게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한 일 중에서도 우선순위에 놓여 있고 중요하지 않고 좀 뒤로 빼도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산화 사업하면서 항상 우선순위, 중요한 부분은 무조건 앞에 유산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 같아도 그 부분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 우선순위가 돼서 아까 앞에서 말씀한 두 강사님들이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시스템입니다. 성공한 리더님들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있을 자리에 있어라.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있을 자리에 있었더니요. 매번 똑같은 강의를 하세요. 근데 강사는 물론 바뀌지만 똑같은 레퍼토리와 그 주제가 항시 똑같게 그 자리에서 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들으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다 이해가 되는 걸 왜 반복적으로 그 자리에 꼭 앉혀놓으려고 그러지? 내가 밖에 나가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그쵸? 제품 판매를 전달하고, 사업 설명 한 번 더 하고, 라고가 있는데, 왜 굳이 이 아까운 시간에 그 하루를 아껴놓은같이 시스템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처음에? 저만 처음에 이해 못했나요? 처음에 저도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복적으로 그 시스템에 착 있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아는 거와 내가 아는 걸 내 입을 통해 상대한테 전달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리더님들. 만약에 리더님들이 그게 이해가 안 가시더라면 그동안에 시스템 강의를 많이 들으셨죠? 이 줌이 끝나고 한번 입으로 뱉어보세요. 잘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강가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깨닫고 나서부터는 저는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시스템 안에 없었던 적이 없고요.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스폰서님과 밀착하라. 그래서 저 이 얘기 안 갔어요. 밀착이 뭐지? 뭘 밀착하라는 거야 대체? 뭘 맨날 보고 맨날 통화하고 있는데 뭘 밀착하지? 자, 리더님들 이해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리더님 말씀 들어보셨죠? 사업을 누구랑 하는 거? 라고 들으셨습니까? 스폰서랑 하십시오 하고 시스템 안에서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파트너들하고 아이 컨택하고 파트너들하고 전략 짜고 파트너들을 계획 잡아주면서 일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스폰서님과 함께 그 부분을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스폰서님한테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하고 파트너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하고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부분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스폰서님은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 달 계획표를 짜고 스케줄을 짜고 그 안에 첫 번째 넣는 게 뭐냐면 스폰서와 따로 시간을 내는 시간을 꼭 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어요. 왜? 파트너들하고 바쁘잖아요. 막 전화 통화해야 되고 미팅도 해야 되고 그래서 냉선이라도 바쁘실 거예요. 스케줄이 더 많아졌어요. 오프라인보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우리가 돌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리더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늘
첫 번째 우선순위로 빼놓으시고 중요한 부분을 빼놓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참여해서 우리들이 뭘 해야 되냐? 듣고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부분을 내가 복제가 돼서 내가 셀프 리더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사업을 하면은 시스템에 참석하게 되고요. 자, 공부를 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사업 진행을 슈퍼소닉을 상담하면서 진행하죠. 슈퍼소닉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PPT도 해야 되고요. 그죠? 사업 설명도 같이 처음에 어느라고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파트너가 후원할 때도 슈퍼소닉의 도움을 처음엔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오래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12주 안에 끝내십시오 하고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어떤 기간을 설정했을 때 그 부분이 내가 좀 책임감이 있고 내가 12주 후에 내가 필드에 가서 파트너 일을 해야 되나는 그런 긴장감 그런 부분이 사실 부담은 되겠지만 내가 성장하는 기본이 되는 첫 번째 도구가 됩니다. 리더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보면 우리 스폰서님 얼마나 나를 예를 드셨구나. 그 마음도 이해하고 자 파트너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거기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 리더 되는 기간은 길게 빼지 마시고 12주, 3개월로 기간을 잡아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정리가 되셨으면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 사업이 뭐라고 우리 리더님들 배우셨나요? 많이 배우시잖아요. 축적, 복제, 반대로 또 복제, 축적.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똑같은 말입니다. 리더님들. 우리 사업은 복제 사업이에요. 뭘 복제하라겠다고 리더님들? 앞에 말씀드린 모든 부분이 복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부분도 하나도 뺄 게 없습니다. 다 복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제를 했으면 내가 파트너를 복제시켜야 되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공부한 거를 내 파트너가 공부해서 복제하게끔 가르치시라는 거죠. 자, 내가 배운 걸 파트너한테 잘 가르쳐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복제한 파트너가 많을수록 우리가 염원하고 꿈꾸고 있는 시간적인 자유가 늘어나는 겁니다. 리더님들. 그러니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파트너들하고 사업을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앞에 배우신 대로 소비자를 찾게 되고요. PC형을 늘리게 되고요. 사업자를 찾게 됩니다. 자, 여기서 혼동스러워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유선화 사업은 복제 사업이라 하는데 소비를 많이 찾다 보니까 복제 사업을 못 늘리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물동 사업을 하세요. 유선화로. 올바른 사업이 분명히 아니십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소비자 안에서 꾸준히 먹을 수 있는 회원, PC 회원을 찾는 겁니다. 자, 꾸준히 먹는 PC 회원 안에서 또 사업자를 찾는 거예요. 어차피 싸게 먹고 우리는 PC 회원이 바로 탈퇴하고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먹는 그 소비의 수입을 소개를 함으로 인해서 당신이 벌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정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처음에 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판매 사업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판매 사업을 하는 것도 정보를 줬을 때 선택할 수 있잖아요. 리더님들. 그쵸? 그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판매로만 넘겨지면 안 되고 그렇게 끌어서 정보를 잘 주셔서 유선에 안착시킬 수 있게끔 회원으로 당신의 현명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정보를 주시는 사업이 유선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리더님들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복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제는 늘어가면서 쌓여서 축적이 되고 우리가 갖고 움직이는 그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면서 주 단위로 계속 수입이 나에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되게 두렵죠. 내가 아는 사람은 얼마 없고 저도 그랬거든요. 갔더니 지인들한테 얘기했더니 네가 언제 유선화
아니, 네가 언제 네트워크를 했다고 나한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내가 그걸 한다니까 나를 하나 뭐 팔아달라고 왔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요. 또 네트워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다단가 피라미드에 손을 댔나 봐.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렵고 그런 소리는 듣기 싫고 나는 사업은 하고 싶고. 우리 리더님들 그분들이 저한테 관심을 그렇게 갖는 거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두려움은 리더님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누군가는 내가 안 하는 사이에 정보를 주고 있고요. 유산화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유산화 사업을 합니다 하는 소리는 입으로 소문을 내주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일단은. 그래서 그들이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를 알려놓으셔야 되죠. 그래야 내 고객이, 아니 내 지인들이 다른 쪽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리더님들. 자, 제가 앞에 타이틀을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주 평범한 가정 주부였고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유산화를 만나고 유산화와 함께 하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잡았고 지금은 그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평범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나 유산화는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유산화는 그만큼 훌륭해요. 우리가 파트너로 도구로 활용하기에 아주 명품인 것입니다. 그 명품을 내가 선택한 순간 나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나도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들은 이 안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쭉 같이 나눠주고 봉사해주는 강사님들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알려주고 계시잖아, 앞에서.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유산화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제도 되고요. 숙덕도 됩니다. 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분들의 귀를 더 많이 기울이시고 그분들과 함께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늘 스폰서님과 밀착하시라는 것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산화 안에 성공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젊죠. 30대 후반부터 40대 이미 $1,000,000 멤버가 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 리더님들의 모습이에요. 믿으셔야 됩니다. 리더님들은 반드시 그 멋진 $1,000,000 자켓을 입으실 수 있으세요. 보이시죠? 제가 입고 있는 자켓 우리 리더님들에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리더님들은 받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리더님들 유산화를 모를 때는 그랬죠. 팔이 밖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왜요? 모르니까. 근데 유산화를 만나면 손이 가족 식구처럼 이렇게 굽어지죠. 그만큼 모든 것이 신뢰가 믿음이 있습니다. 리더님들. 앞에 강의하신 리더님들 멋지시지요? 최고이시지 않습니까? 저도 저 리더님들 강의를 들으면요. 가슴이 뜁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자, 우리 리더님들도 저렇게 멋있는 분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미 연봉으로 억 단위를 넘어가시는 분들이세요. 우선을 만나서. 그쵸? 평범했던 사람도 있고요. 전문직을 가졌던 분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치만 유산화는 그 어느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저처럼 아주 평범했던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리더님들의 미래이죠. 리더님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저도 가슴 뛰고요. 행복합니다. 리더님들 가슴 뛰는 삶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리더님들이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매일 미래가 밝으셨나요? 저는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미래가 아니라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이었어요. 저는. 그 어떤 것도 저를 웃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하루가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이겠죠. 저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아픈 과거를 추억하면서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제가 과거에는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리더님들에게도 아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유산화는 결과적으로 그렇죠. 건강 챙겨주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리더님들 시간 자유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시간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떨 때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간 자유인에 대해서? 네. 그것은 언제, 어느 때고 내가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아마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리더님들 선택한 유산화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래서 리더님들, 자, 앞에 모든 것을 함축해서 들으셨고, 자, 얼마나 중요한 단어이고 이야기인지도 이미 이해를 하셨으면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있겠죠. 우리 리더님들 유산화 많이도 정해졌는데 이렇게 멋있는 일이라는데 유산화에서 무엇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무엇을 이루고 싶으세요? 목표 설정입니다, 리더님들. 그냥 유산화를 있을 자리 있으니까 공부했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리더님들. 이제는 당신의 목표를 설정하시고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이 이루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자, 1년이면 12달이고요. 분기로 따지면 4년이 있습니다. 근데 12달로 한번 길게 생각하시는데요. 분면을 따지면 되게 짧아요. 네. 3개월을 훅 가거든요. 벌써 어떻게 1년이 갔고 1분기가 갔고 2분기도 이미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기가 남았어요. 21년도도. 얼마 없습니다, 리더님들. 그래서 정확하게 목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안에 계획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올 한해 이루고 싶은 거, 나는 유산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이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뤄가는 그 과정이 기록으로 잘 남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올해가 누구는 퓨처 빌더가 될 수 있고요. 누구는 퓨처 어치버가 될 수 있고요. 누구한테는 퓨처 디렉터가 될 수 있고요. 누구한테는 이게 골드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누구한테는 더 높은 피니시도 있습니다. 아니면 팀원을 내리는 것도 있죠. 내 팀이 더 확장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부분은 공유를 하셔야 돼요. 혼자만 꽁냥꽁냥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스폰서님과 공유하시고 스폰서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팀한테도 공약을 해서 알려주시고 나는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할 것이고 이렇게 채워갈 거야. 그래서 올해 내가 최종 목표는 이거야.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리더님들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디까지 했고요. 그 목표로 해서 앞으로 이만큼 남았습니다. 목표는 수정과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리더님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다시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리더님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한 달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정확하게 컨셉 잡으시고요. 목표로 주 단위로 쪼개서 내가 소비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사업자는 어떻게 하고 있고 한 주에 일으키는 매출은 얼마큼이고 사주 오토수 단위 안에서 바란스는 어떻게 맞추고 있고 얼마큼 채워가고 있고 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더님들. 오토십을 집중적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과거에 안치범 스폰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0포인트 유지하는 파트너 좌우에 25명씩이면 이기재 꼬리즈 끝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2번에 합의, 3번에 합의, 001로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리더님들. PPPS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규가 늘어나서 PPPS가 PPPS 되고 PPPS가 PPPS 되고 늘어가셔야죠. 그래서 그분들이 오토십의 자리를 잘 잡으시게끔 놓치시지 않게 집중하셔야 돼요. 그 주 오토십에 집중하셔서 좌우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보고 사업한다고요? 오토십을 보고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자동주문으로 부지런히 돌아가게끔 2번과 3번에서 움직이시면 우리 지도님들 평생 파이프라인이 수국지가 콸콸콸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파트너들이 4주 한 달 목표 잡고 계획 잡을 때 오토십에 초점 맞춰서 PC원 늘려야 되고 사업사 PPP에서 돌아가게끔 잡아주시는 거 리더님들이 잊지 말고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리더님들이 원하고 가질 수 있는 시간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리더님들. 리더님들이 모두 성공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응원할 것이고요. 리더님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선아 박씨 성공하는 길을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